공수처가 행정법원이 인정한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혐의로 윤석열과 손준성을 입건했습니다.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기억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신승남 검찰과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검찰 본연의 직무인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해서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했던 점에서도 꼭 닮았습니다. 동일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훨씬 죄질이 나쁜 직전 총장에 대한 처벌이 과거 총장에 대한 처벌에 비추어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총장과 그 가족, 측근 보호를 위해 검찰 조직을 동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김웅, 손준성, 권순정 등 전현직 검사는 모르쇠 전략이나 각종 궤변을 통해 법꾸라지식 작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해 이권과 범행을 습득하는 법비들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인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사실에 의하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상부의 지시로 작성된 장모 대응 문건이 권순정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장의 장모를 비하하기 위해 정보라인 작성, 공보라인 배포라는 조직적 개입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검 작성의 장모 변호 문건이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에 전달되어 사적으로 활용되게 한 것도 모자라 여론 조성을 위한 대검의 언론 플레이에도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당시 등장한 것도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그 정점에서 지시한 상부는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총장 시절 자행했던 의혹들은 모두 별개의 사건 같지만 서로 촘촘히 얽혀 있어 검찰권 사유화라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채널A를 통한 검언유착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건을 묻고 권언유착으로 호도하려던 욕망이 결국 고발사주라는 희대의 검찰권 농단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주도하여 정치적 재판으로 만든 사건에 개입하고 싶었던 욕망은 판사 사찰로, 처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은 장모 대응 문건 및 변호 문건 작성과 배포로 표출된 것입니다. 모두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결국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의 폭주가 이 모든 사건을 초래한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매를 해 이익을 보게 한 혐의입니다. 주가 조작의 선수들은 이미 구속되었으나 핵심 인물인 이정필은 영장 기각 후 도주한 상황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주가 조작의 실체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이제는 전주 김건희에 대한 조사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주한 이정필은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도 김건희가 전주라고 확인되었고 윤석열 후보도 자당의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주식계좌의 아이디와 주문 권한을 줬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최은순 간 통정거래 정황처럼 한 장소에서 번갈아 접속하는 동일 IP의 통정거래는 영화 작전에서 표현했듯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도망간 기술자와 그를 활용한 전주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처벌이 마땅합니다.